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1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 지역의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 감소했는데요. 충북교육청이 수험생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안내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와 유증상자의 시험 장소 배치입니다. 지난해엔 시험장을 별도 학교에 마련했지만 올해는 방역 기준 완화로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독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시험실에서 같이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여 다른 실에서 보기를 희망한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의 응시 인원은 12,220명입니다.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졸업생은 340명 증가했지만 재학생이 784명 줄어 전체적으로 410명 감소했습니다. 충북에 설치된 시험장은 청주 21개 등 모두 34개 학교로 감독관과 보건교사 등 시험 관리를 위해 2,5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시험장 주변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도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걸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장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하며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 도로를 집중 관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험표 교부와 수험생 예비 소집은 수능 하루 전인 오는 15일 실시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예산 반납을 앞두고 의원 22명이 참가하는 해외 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개별 의원들에게는 각각의 주요 업무가 주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정책 테마 연수 실행 계획서입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이 계획서를 보면 도의원 22명이 다음 달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을 방문합니다. 북유럽 국가의 저출생 대응 전략과 선진 지방자치 사례, 유럽농업 탐구가 그 목적입니다. 26페이지 분량의 계획서 안에는 개별 의원들의 담당 분야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자신이 어떠한 업무를 맡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맡으신 좀 분야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도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데. 계획서 안에는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위해 준비했던 사전 활동들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은 간담회나 토론회, 기관 방문 등으로 일반적인 의정 활동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정책 테마 연수 계획서에 보면 사전 활동으로 각 위원회에서 사전 의정 활동했던 간담회라던가 토론회 모든 내용을 사실은 모두 넣었다 싶을 정도인데 이런 식이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 아닌지. 앞서 지난 2월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로 연수를 떠났던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의 연수보고서 역시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체코의 프라하 소방서 방문을 통해 얻은 결론이 인근 지역과의 재난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시민단체는 해외 연수를 통한 도의회의 뚜렷한 목적과 성과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수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국가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당시 연수에 참가했던 도의원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충북도의원 35명 중 해외 연수에 나서는 의원은 28명. 이들에게는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에 대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김포나 고양, 구리, 하남을 서울에 붙이냐 경기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리쇼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부 내륙 지원과 교육 특구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한 귀농, 귀촌을 유도해 수도권에 정착한 600만을 강원과 충청, 영호남에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청주 성안길 중심 상권의 CU 멀티플렉스가 오늘부터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CU 측이 석 달간 공동 전기요금 2,800만 원을 체납함에 따라 오늘부터 상가 단전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U는 상권 침체로 인해 상가 내 466개 점포 가운데 97%가 빈 상태로 상윤회 측은 전기요금의 분납 등 구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 철당간 일대 도시 재생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충청북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철당간 일대 건물과 땅을 매입했는데 180억 원을 쓴 상태이고요. 사업 초기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 앞 옛 일본 의류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 인근의 가건물 점포를 포함 세 필지의 땅을 180억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으로 청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적정 매입 가격이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성안길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보관은 철당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역사특화 사업으로 국토부에 도시재생을 위한 국비 150억 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달 충청북도에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했는데 다른 시군에 밀려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비 지원의 길이 첫 단계에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일단 광역공모에서는 제천하고 괴산이 됐고요. 이제 국토부의 평가를 한 번 더 받습니다. 내년에 국토부의 국비 공모가 다시 있을지 있더라도 선정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매입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될 처지에 놓이면서 1층은 일단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청년문화상점이 임시로 들어왔고 나머지 층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모 선정 전까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 팝업 스토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철당간에서 출발해 인근의 빈 백화점, 멀리는 지하상가까지 아우르는 성안길 도시재생을 성공시키겠다는 의혹이 출발 단계부터 실현을 맞은 청주시. 국비 공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으로라도 일단 흉물화된 가건물 점포를 철거하고 추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제천에서 은행을 사칭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채려던 현금 수거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청주에서는 한밤중 마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남성이 구속됐고 흉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협한 주민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사건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제천시 하소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깁니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택시기사가 차량이 고장났다는 핑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웁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합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제천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남성에게 현금 1,400만 원을 넘겨받은 뒤 대전으로 도주하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과 택시기사의 신속한 공조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전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택시기사님한테 가까운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로 좀 가서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했고. 청주의 한 마트. 지난달 30일 새벽 시간
누군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현금 100여만 원과 담배,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택에 숨어있던 40대 남성을 체포했고 동종 전과가 많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6일 청주시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도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며 흉기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협한 주민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비상벨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수리업체와 연결돼 있는데 주민은 화는 냈지만 위협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진천군이 모든 군민들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군은 내년 상반기 전 군민 무료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타당성 검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의원 간담회를 열어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경북 청송군과 전남 완도군 2곳뿐입니다. 시멘트 산업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비가 국내 최초로 제천에 들어섭니다. 대상지는 제천 아시아 시멘트로 향후 3년간 31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질소 산화물 저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신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산림청은 송이산 둘레길을 우리나라 9번째 국가 숲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이산 둘레길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숲길로 법주사를 포함한 송이산 국립공원과 조령 옛길이 있는 문경세제 도립공원 등 208km 구간입니다. 국가 숲길은 지리산 둘레길과 대관령 숲길, 한라산 둘레길 등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